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영화 페어웰입니다. 스포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요. 영화 어떻게 봤어요? 저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막 재밌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늘 3시간 자고 갔는데 웬만하면 다 졸아요. 근데 좋은 작품일수록 안 졸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루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루해도 영화가 좋으면 잠이 안 들어요. 정말 말똥말똥하게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야기. 미국에 사는 손녀가 있는데 할머니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에 걸렸기 때문이죠. 이 중국에서는 풍습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심리치료 같은 거죠. 그쵸. 좋게 가시게끔 내 병을 알게 되면 계속 앓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말자 해가지고 중국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할머니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게 표면적인 이야기죠. 할머니가 이제 죽음에 가까워졌고 손녀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중국에 다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첫 번째 이야기고, 이 이야기의 속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영화 보면은 계속 인서트 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나 건물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처음에 입국 딱 했을 때도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보면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큰 게 서 있고 자기가 못 봐오던 풍경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저곳이 우리 할머니네 우리 집이었어. 근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 이야기가 새로운 세대와 구세대가 이제 흘러가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메꾸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네. 그 건물이 들어선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호텔이 신축이라고 해서 진짜 웃겼어. 다들 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장났어. 신축이면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신축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 걸어 올라가야 되고 옆에서는 마작하고 있고 뭐 도박하고 있고 막 그런 풍경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근데 이 새로운 것이 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작은 아들 가족은 미국인이고 큰 아들 가족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중국인이고 그리고 할머니는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대가 섞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 추세로 봐도 국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피는 하나지만 갈라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글로벌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사람인 작은 아버지는 나는 이렇게는 못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세대가 갈리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인 빌리가 자기는 미국인이고 중국인의 피가 끓고 있는 것을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아요. 신과 구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 그것이 빌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가족 문화가 좋긴 좋잖아요. 근데 또 만나면 또 싸워요. 이상하게. 맞아. 근데 또 핵가족화돼서 미국에 딱 있는 상황에서는 외롭죠. 외롭죠.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셋밖에 없었다. 나는 중국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죠. 맨 마지막에 기합을 넣음으로써 이 흐름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산국가에 흘러들어오는 이 민주의 바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저는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 그치. 다른 나라에 엄청 많이 산단 말이야. 그치. 그 사람들이 느끼면서 중국이 다시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설파한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더 그런 걸 격하게 경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계속 이제 자리를 잡아. 그러면은 북한이 체제가 붕괴가 되겠죠. 그것을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잖아.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여기서 참새의 의미를 좀 되새겨봤어요. 참새가 뭘까? 주인공이 외로울 때마다 찾아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추한테 물어봤죠. 시추의 대답은 뭐였죠? 할아버지 같다고. 할아버지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할아버지라는 어떤 힌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었던 게 뭐냐면은 참새에 대한 의미가 일단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중국에서 참새는 해로운 새였더라고요. 1950년대 마오쩌둥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잖아요. 새가 이거잖아요. 그거를 먹은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새가 먹고 있다. 저것은 해로운 새다. 해가지고 참새를 다 때려 죽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해에만 2억 마리가 죽었대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처참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참새를 잡느라고 아주 그냥 혈안이 낸 거야. 어떡해. 근데 참새가 나쁜 새 같아요? 아니요. 물론 곡식도 먹긴 하겠지만 병충해를 잡아준다. 그래, 해충을 먹잖아요. 그래서 참새를 다 때려 죽이는 바람에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해가지고 4천만 명이 중국에서 죽었대요. 식량이 없어서. 그 해충들이 다 갉아먹은 거야. 소름 끼친다.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그러면 이 참새라는 의미가 이건 제 견해입니다. 중국에서는 참새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로운 새였다가 이익을 주는 새로 변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1950년도란 말이에요. 그때 뭐겠어요? 조상들, 그러니까 지는 해들, 어른들. 우리로 보면은 할머니, 아버지 세대, 6.25 세대, 보릿고개 세대, 뭐 이런 세대 를 표현하는 게 이 참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참새떼가 기압을 딱 넣으면서 팍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쩌면은 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파이팅해서 조상들이 이제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준 게 아닌가. 세대 교체. 세대 교체인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영화가 그렇게 막 특이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거짓말하는 영화는 많았으니까 막 굿바이 레닌이었나? 이게 통일이 됐는데 통일이 안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계속 비디오를 틀고서는 TV를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디오로 돌려가지고 계속 그 세계 속에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영화는 많았으니까.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좀 의미가 있다? 사실 되게 전 좋더라고요. 저도 느낌을 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사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큰 형들 누나들은 노래방 가고 우리 이제 조그만 애들은 거기서 술래잡기 하고 막 여기서 놀고 뭐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설거지하고 뭐 요런 그런 풍경이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은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제 친척 동생도 호주에 있어. 그래서 본 지가 좀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 촬영하기 전에 노래를 계속 불렀지만 이 성시경 씨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먼지가 쌓이듯 진한 그리움은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노래하고 좀 잘 맞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그 가족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좋았던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중국 영화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어요. 네. 이 영화를 아무 정보 없이 처음 딱 시작을 하는데 중국말이 나오는 거야. 좀 놀랬죠? 제가 네. 아무 설명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지 중국 영화였어? 딱 했는데 보는데 중국 영화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우리 시대의 중국 영화는 이거잖아요. 막 무술하고 막 차차차차차. 근데 이게 앵글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너무 세련된 거예요. 이게 그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내가 알던 그 중국 영화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주인공들이 되게 익숙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되게 친숙한 일반 옆집에 있을 것 같은 배우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일반인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친숙하다 그랬나? 그쵸, 그거죠. 영화가 되게 친숙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중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말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있었어요. 맞죠? 미국을 미국이라고 했어. 미국이라고 미국이라고 했어. 그러고 일본은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쟤네도 저렇게 불러?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런 말들이 몇 개 계속 나와가지고 좀 흠집 놀라고 그다음에 거의 문화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잘 간다. 맞아.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골든글러브하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외국어 영화 부분에 올랐었어요.
아, 노미네이트만 됐어요? 노미네이트만 됐어요. 아, 역시 남달라. 상을 못 받았는데 아... 그것이 아마 기생충 때문이었지 않았나요? 아, 진짜요? 오, 패러사이트! 아니, 그거는 기생충은 표면적으로 재밌잖아. 국뽕이 차오른다! 자,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표면적으로 그냥 드라마로 받아들였을 때는 3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 속안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당장 느끼는 어떤 공감대가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되게 막 레트로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레트로가 유행하는 게 다 그리움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데 그런 바람과 함께 잘 맞아 떨어졌다 생각이 들어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갑자기 하나 생각나는데 네. 그 할머니 여동생 있죠? 네, 이모 할머니. 나는 그분 연기가 정말 진짜 생활 연기 아니에요? 처음에 병원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장면 기억나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나 그 장면이 너무 계속 생각이 나. 그 이모 할머니의 모자 하며 그 진짜 정말 아주머님 같은 그래. 완전 진짜 리얼. 그 옷도 그분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분 연기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지? 진짜 그 장면이 너무 계속 생각이 나요.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 모든 것이 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내일 승리호가 있습니다. 승리호는 토요일날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리뷰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